안녕하세요. 톡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은 시댁에 관한 사연이네요. 읽으면서 놀라웠던 사연입니다. 바로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소소한 행복들을 느끼면서 살고 있답니다. 요새는 아이들 새학기 시작 준비로 바쁜 나날들이네요.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제가 예전에 임신하느라 고생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 회사 언니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언니에게 들으니 제가 남자친구의 이상형이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의 이상형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단아한 여자라고 했다더군요. 제가 그런 이미지인 줄은 몰랐는데 남자친구는 절 좋게 보았던 모양이더군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5살이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만나자마자부터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당시 20대 후반 나이여서 결혼을 이렇게 일찍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남자친구 쪽 결혼 의사가 확실하고 또 남자친구가 직업도 안정적인 공무원이고 집안도 부유한 편인지라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저희는 만난 지 6개월부터 결혼 진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얼른 결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가 5살이나 많은 오빠이지만 결혼 타령을 하니 우습고 귀엽더라고요. 오빠,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은 이유가 뭐야? 결혼해도 어차피 매일 일하고 힘들게 사는 건 똑같을 텐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 남자친구는 공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저런 아이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 난 대학생 때부터도 아이를 너무 예뻐했거든. 그런데 내 아이가 생긴다면 얼마나 더 귀여울까? 너랑 나랑 닮은 아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 저도 참 아이를 좋아해서 남자친구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얼른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음이 맞아 양가에 인사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답니다. 남자친구 집에 갈 때는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 손에 땀이 나더군요. 아주 얌전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연하게 하고 잘 보일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사들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답니다. 남편은 시댁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께서도 외아들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시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면 일단 아이부터 가져라. 나는 25에 얘를 낳았는데도 그 이후로는 아이가 안 들어서서 얘가 외동이야. 얼마나 맘고생을 했는지 모른단다. 너희는 얼른 애부터 가져라. 알았지?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씀하시니 남자친구가 또 엄마는 그 얘기한다면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투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시댁의 일반적인 걱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머니의 다음 말씀에 저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은 손이 귀한 집이란다. 얘 아버지도 외아들이고 얘도 외동이고 그래서 얘가 4대 독자야. 그래서 아들이 나오면 참 좋겠는데 말이야. 물론 아들, 딸 낳는 거야 어디 맘대로 되겠느냐만 그래도 최대한 아들 가지려고 노력해봐라. 어머니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아버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리 도망가겠네, 이 사람. 어머니께서 걱정돼서 하시는 말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남자친구도 허허 웃고 있고 그 분위기에서 저는 혼란스러웠답니다. 아이를 당연히 갖고 싶었지만 시댁에서 저 정도까지 기대를 할 줄은 몰랐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4대 독자인 것도 그날 알았던 거였어요.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그게 뭐 중요하냐고 그러던데 저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때 생각을 진지하게 했어야 하는 건데 제가 어리고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남자친구가 좋고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잘 헤쳐나갈 것 같은 자신감에 결혼식장까지 당당하게 들어갔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 갔을 때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하와이 바다가 앞에 펼쳐져 있는데 제 앞길도 그렇게 창창할 거라 생각했답니다. 하와이에서 일주일 동안 신혼여행을 즐기고 돌아왔을 때부터 저희는 열심히 임신 시도를 했답니다. 그때는 시댁에서 기대도 워낙 하시고 예쁨 받고 싶은 생각에 얼른 임신해서 좋은 소식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잘 다니던 직장까지 관두고 몸 관리에 최선을 다했답니다. 제가 생리가 좀 불규칙했어서 그것부터 바로잡고 규칙적인 운동, 식이관리, 영양제 복용 등 신경을 정말 많이 썼답니다. 남편도 같이 영양제 먹으라고 제가 틈만 나면 잔소리를 했고 술, 담배도 줄이라고 늘 신신당부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매번 생리 때가 되면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반복되는 일상에 저는 너무도 지쳤고 처음에는 은근했던 시댁의 기대가 점점 노골적인 압박으로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너희 이제 결혼 1년 되어 가는데 아직도 애가 없으니 어쩌냐. 참 큰일이다. 너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저는 원래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국내에서 유명하다는 난임병원으로 병원을 옮겼답니다. 얼마나 대기가 길던지요. 대기를 기다리면서 초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안심도 되었어요. 저만 이렇게 임신이 안 돼서 고생하는 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유명한 의사분께 검사를 받았답니다. 남편도 같이 검사를 받았지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결과를 받으러 갔을 때 저희 부부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답니다. 아내분은 비교적 괜찮은 결과신데 남편분이 정상 정자가 다른 분보다 많이 적네요. 1% 정도인데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시험관 시술을 바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랑 남편은 둘 다 놀랐고 좌절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듣고 와서 집에서 하루 종일 침울하게 있더라고요. 임신이 안 되길래 나는 자기가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지 내 문제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 우리 집에서도 그냥 자기가 너무 말라서 그런가 생각했지. 엄마 아빠가 아시면 정말 충격 많이 받으실 거야. 창피해. 저는 열심히 남편을 위로했답니다. 요새는 정자가 적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도 시험관 시술이라는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고요. 제 고생길이 열렸는데 저는 그래도 남편을 먼저 위로했답니다. 남편은 시댁에 저희가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답니다. 다만 자기가 너무 창피하다고 우리 둘 다 문제가 조금씩 있다고 하자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에구구, 남자야 뭐 별거 있겠니? 다 여자하기 나름이다. 네가 몸 관리를 잘해야 한다. 시험관인지 뭔지 그거 하고 절대 움직이지 말고 조신하게 지내라. 알았지?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일단 알았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시험관 시술을 했습니다. 시험관 시술 말만 들었었는데 정말 힘들더군요. 난자를 채취하는 것도 참 힘들었고 배에 복수가 차서 하루 이상 고생하기도 했답니다. 엄마가 되는 것이 일이 어렵구나 싶었고 저희 친정에서는 제가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몰라 하셨죠. 어느 날 친정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자식 낳는 거 쉽게 하는 사람들이 어딨겠냐. 그래도 우리 딸이 고생한다니 아빠 맘이 편치는 않구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아빠는 내 편이니까 아빠한테 말해라. 시험관 1차에서는 임신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시험관 2차를 준비했답니다. 시술을 하고 며칠 후 저는 임신 테스트기에서 처음으로 두 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진한 두 줄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좋아서 그 테스트기를 들고 깍 소리를 지르면서 남편에게 달려가서 안기고 시댁 친정에 모두 알렸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임신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피검사 수치가 정말 높아요. 쌍둥이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쌍둥이를 내심 바랬던지라 참 기뻤답니다. 시댁에서 아이를 그토록 바라시고 남편이 외아들이라 전전긍긍 키우셨다는데 제가 한 번에 2명을 낳아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저도 힘들겠지만 한 번에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얼마 후 쌍둥이 확정이 되었고 2명의 아이가 무사히 세상으로 나오길 바라고 또 바랬답니다. 시댁에서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셨고 저희 친정도 한시름 놓으셨죠. 남편도 제가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사주겠다며 난리였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이 성별이었는데요. 임신 중기가 되어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병원에서 의사분이 초음파를 보시더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
복이 많으시네요. 한 번에 왕자님, 공주님이 찾아왔네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기쁘던지요. 나오자마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웬만한 일에 크게 반응 안 하시는 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시더군요. 어머, 정말이니? 그럼 하나이는 아들이 확실하단 거지? 어머머, 네가 정말 큰일 했다. 축하한다, 축하해. 얼른 아버님께도 알려야겠다. 그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듯 했답니다. 그렇게 아이 낳아 키우면서 잘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되질 않더군요. 남편은 처음에는 저에게 집안일도 하나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입덧하는 제게 매일 맛있는 음식도 사다 주는 등 정말 열심히 제 뒷바라지를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약속이 많다며 술도 많이 마시고 밤에 들어와서 술 냄새를 풍기면서 자곤 했고요. 조금씩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공무원이고 바쁜 직무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일까 싶었고 술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너무 술을 마시는 건 아닌가 했고요. 약간 의심되는 마음과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이 공존했답니다. 왜냐면 제가 쌍둥이까지 임신을 하고 있는데 설마 남편이 딴짓거리 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술 취한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보았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둘이 다정하게 찍은 셀카를 보고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무슨 생각인지 증거는 다 찍어서 제 핸드폰에 남겨놨어요. 순간적으로 무슨 정신이었는지 저는 찾을 수 있는 증거는 다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의 차에 내려가서 블랙박스까지 확보를 했답니다. 찾을 수 있는 증거는 모두 모으고 남편을 족쳤습니다. 남편은 이미 제가 다 알았다는 것을 깨닫고 순순히 인정하더군요. 저는 남편한테 울면서 소리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지금 임신 중이기까지 한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남편은 면목 없다며 고개를 숙이면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그래, 미안해. 당신이 임신 중이고 더구나 쌍둥이라 너무 예민해서 당신하고 관계도 못하니까 풀 때가 좀 필요했어. 그렇지만 정말로 깊은 사이는 아니었어. 그냥 육체적인 그런 것만 해소하려고 만난 거지. 나한테 와이프는 당신뿐이라고. 헛소리를 줄줄 늘어놓더군요. 저는 남편의 말은 듣고 싶지도 않아서 방으로 문을 닫고 들어와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미 배가 잔뜩 나온 제가 도대체 어째야 할지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에 외도를 한 남편과 도저히 살 수가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아빠니까 참아보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평생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지옥같이 사느니 쌍둥이 둘을 키우며 고생할지라도 이혼을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난가에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저희 친정이며 시댁 다 발칵 뒤집어졌지요. 이제 아이 낳을 일만 남았는데 이혼이라니 무슨 말이냐면서요. 하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친정에도 말하니 제 결정이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아이 키우는 것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시댁에선 계속 말리는 입장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선 제게 전화해서 어이없는 말씀만 반복하시더군요. 아이 있을 때는 젊은 남자들이 참기가 쉽겠니?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이혼 운운할 수가 있니? 네가 좀 참고 넘어가 주렴. 저는 남편과 있는 신혼집에서도 머물기 싫어서 친정엄마를 불러 짐을 쌌습니다. 친정으로 가서 쉬면서 이혼 절차를 밟고 아이들 출산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제 짐들을 싸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저와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감정이 좋지 않아 적대적으로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랑 얘기를 하자면서 잠깐 앉아보라더군요. 이혼하겠다면? 그래, 좋다. 네가 우리 애 들볶으면서 사는 거 우리도 싫다. 이혼하겠다니 어쩌겠니? 해야지. 그치만 위자료는 한 푼도 못 준다? 너는 너만 인생 망쳤다고 생각하겠지만 너도 우리 애 인생 망친 거나 다름없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엄마가 부들부들 떠시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가 그 정도로 뻔뻔한 분인 줄 몰랐었답니다.
제가 간신히 화를 누르며 말했어요. 위자료는 법원에서 판결 내리겠죠. 더 이상 할 말 없으세요? 빨리 나가주세요. 제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표독스럽게 보더니 말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갈 땐 나가더라도 아들은 우릴 주고 가야지. 엄연히 우리 성 가진 우리 핏줄이야. 제가 어이없어서 대꾸했어요. 그럼 쌍둥이를 떼어서 키우잔 말씀이세요? 너도 솔직히 둘 키울 자신은 없잖니. 아들은 우리 주고 딸만 얌전히 키우면 되잖니. 어차피 둘 감당할 수도 없을 텐데 아들은 우리 주고.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따귀를 날리고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집 안에서 고성이 난무했고 결국 주변 이웃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답니다. 경찰에게 모든 사정을 말하니 일단 저를 임산부라고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싸움을 정리하고 저랑 친정엄마는 어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짐을 마저 싸서 후다닥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친정엄마는 팔에 온통 긁힌 자국이 남았더라고요. 나오는데 보니까 시어머니도 머리가 다 풀어 헤쳐지고 엉망이시더군요. 친정 와서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쌍둥이를 떼어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그 집에 4대 독자가 아니라 40대 독자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몇 개월 후 제왕절개로 무사히 쌍둥이 둘을 건강하게 낳았습니다. 저희 아빠 친구분 중 전문 이혼 변호사가 있어서 이혼 절차도 진행했어요. 그분께서 이런 경우는 말도 안 된다면서 저희 쪽 승소를 장담하셨고 당연히 아이들은 제가 모두 키우게 되었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며 제게 전화를 해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시길래 그거 다 녹음해서 모욕죄로 또 신고했고 모욕죄로 벌금 받은 이후로는 잠잠해지더군요. 그렇게 그 이후 저는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쌍둥이를 길렀답니다. 다행히 저희 아빠가 여유가 있으신 편이라 제가 쌍둥이 기르는데 어려움은 없었네요. 부모님께는 평생 동안 효도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 쌍둥이들이 이제 다 커서 학교를 다닌답니다. 아이 아빠는 재혼을 하고 난 이후로는 이쪽엔 별로 신경도 쓰지 않네요. 재혼을 하고 딸을 낳았다는데 아들이 생길지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재혼한 여자도 피곤하겠다 가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요. 저는 그저 이제 쌍둥이들이나 잘 키워내고 저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톡썰 라디오였습니다.